동료가 당연하다는 듯 업무 떠넘길 때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네 라고 답한 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보며 자책했다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는 법 확실히 알려줄게. 안녕? 마음치 특히야. 있잖아. 너 혹시 어제도 그 거절 못하는 병 때문에 밤잠 설쳤지? 회의실에서 팀장이 이거 누가 좀 맡아줄래?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은 눈 피하는데 너만 제가 할게요. 손들었던 그 순간 말이야. SNS 피드 보다가 친구가 주말에 이사 도와줄 수 있어? 물었을 때 이미 약속 있는데도 시간 조정해볼게 라고 답장 보냈던 너. 그러고 나서 혼자 침대에 누우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라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한 네 자신이 너무 미워졌을 거야. 특히 25에서 40대 우리 세대는 더 그래. 직장에서는 일 잘하고 성격 좋은 동료여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 잘 통하는 편안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잖아. 카톡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분위기 싸해질까봐 혹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꾸역꾸역 알겠어 라고 치고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애써서 들어준 호의가 시간이 갈수록 권리가 된다는 거야. 처음엔 미안한데 이것 좀 부탁해 였는데 나중엔 이거 네가 해줘야지 이렇게 바뀌지. 너만 골병 들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은 네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 동기 모임 나가면 너는 착하니까 총무해줄 거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떠넘기고 퇴근 후 혼술하면서 네가 난 왜 맨날 이러지? 자책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넷플릭스 보고 있어.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아? 오늘 내가 네가 왜 거절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안해하지 않고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완벽하게 파헤쳐줄게. 네가 거절을 못하는 건 네가 약해서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야. 이건 우리 뇌의 생존 본능 때문이거든.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공포 감지 센터가 있어. 원시 시대에 무리해서 소외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지. 사자한테 잡아먹히거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뇌는 이걸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거절하면 버림받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지. UCLA 심리학과 매튜 리버먼 교수의 fMRI 연구를 보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거부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똑같다는 거야. 다시 말해 네가 거절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실제로 뇌가 고통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심리학적으로는 승인 욕구와 인지 부조화가 얽혀 있어. 너는 스스로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거절을 하면 그 자아상과 충돌이 일어나거든.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거절을 하지?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런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거절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돼.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어. 네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건 사실 배려가 아니라 회피일 가능성이 커. 거절할 때 느끼는 그 찰나의 불편함을 견디기 싫어서 네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팔아버리는 거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업무에 쓸 시간의 평균 40%를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 소비한다고 해. 일주일에 이틀은 남일하느라 보내는 셈이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거절을 못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네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려. 전전두피질은 판단력, 집중력,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 결국 남의 부탁 들어주느라 정작 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저하고 연애에서도 나는 이 사람한테 부담될까 봐 하면서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뇌의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야.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는 이 설정을 바꿀 수 있어. 뇌의 가소성 덕분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거절 근육을 키우는 구체적인 기술 4가지를 알려줄게. 오늘 당장 써먹어봐. 첫째, 시간 벌기 기술이야. 부탁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하지 마. 뇌의 편도체가 요동칠 때 대답하면 100% 내가 나오거든. 회의실에서 팀장이 이 프로젝트 누가 맡아줄래? 했을 때 지금 바로 확인은 어렵고 10분 뒤에 스케줄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해봐. 카톡으로 부탁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외출 중이라 조금 있다가 답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 단 10분의 시간만 벌어도 이성이 작동하는 전전두피질이 주도권을 잡게 돼. 이때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가? 내 핵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 사람은 왜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던져봐. 10분만 있으면 뇌가 정확한 답을 줄 거야. 둘째, 양해 플러스 거절 플러스 대안의 샌드위치 화법이야. 무작정 안 돼요 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겁나지?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동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보고서 좀 정리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양해. 그런데 제가 지금 마감이 목요일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어요. 거절. 대신 관련 자료가 있는 공유 폴더 링크를 보내드릴까요? 거기 템플릿도 있을 거예요. 대안. 이렇게 하면 너는 여전히 협조적인 사람이면서도 자기 경계는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상대방도 이 사람도 바쁘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 셋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 거절할 때 미안해서 사연을 길게 늘어놓는 친구들 있지.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고 아침부터 일이 꼬여서 게다가 집에 일도 있고 이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빈틈을 찾아내. 그럼 주말에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거절의 이유는 간결할수록 힘이 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또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정도로 충분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쓰는 기술인데 이유를 길게 말할수록 반박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야. 짧고 명확하게 끊어. 넷째, 깨진 레코드 기술이야. 상대방이 계속 부탁을 반복할 때 쓰는 방법이야. 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하는 거지. 그래도 네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만 제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5분만 시간 내면 되는데? 말씀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쁘대. 그 점은 안타깝지만 저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정 변화 없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게 돼. 심리학에서는 이걸 브로큰 레코드 테크닉이라고 불러. 협상 전문가들이 쓰는 기술이야. 처음에는 이 기술들을 써도 심장이 쿵쾅거릴 거야.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텐데 괜찮아. 그건 내 뇌의 가소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느라 뇌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 헬스장 갔을 때 근육통 오는 것처럼 거절 근육도 처음엔 불편한 게 당연해. 장기적으로는 네 인생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다시 설정해야 해. 25에서 40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강화돼.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봐. 편의점에서 원치 않는 증정품에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하거나 식당에서 잘못 나온 메뉴를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콜센터에서 추가 상품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끊어. 이런 작은 거절들이 쌓이면 뇌가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하고 학습하게 돼.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작은 거절을 1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연습했더니 뇌의 편도체 반응이 평균 37% 감소했다고 해. 3개월만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자. 30대, 40대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 뇌의 가소성은 평생 유지되거든. 오히려 이 나이대에는 적절한 거절이 너의 전문성과 권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신입일 때는 네네 하면서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제 너는 3년차, 5년차, 10년차야. 너의 시간에는 가치가 있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프로로 대접받거든. 네가 거절을 시작할 때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들은 네 곁에 남고 너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야. 이건 인간관계의 필터링 과정이야. 친구가 주말에 이사 도와줘 라고 했을 때 미안 그날 약속 있어 라고 거절했는데도 여전히 네 친구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야. 근데 거절했더니 연락 끊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너를 도구로만 본 사람이야. 잃어도 손해 아니야. 친구야,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소중한 삶을 선택하는 행위야. 네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는 너 자신에게 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네 인생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 오늘 거절하느라 고생했어. 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나를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줘. 이상 마음 치트키였어. 고마워.